방송국 구석 토론왕 방토왕. 지난주 방토왕에 올랐었던 무궁화가 아름다운 사나이 오창석입니다.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 집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지금 그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집회가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 표출, 정부 그리고 각 정당들이 잘 받아들이고 민심 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그 유튜브 라이브를 할 때 들어갔었어요. 두 분 들어가셨었나요? 네, 저 잠깐 들어갔어요. 전 들어가서 이제 이 네티즌 분들과 유튜버 분들과 같이 피드백을 나누면서 어떻게 조금 더 건설적인 우리 방송을 만들 수 있을지 제가 겸허하게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재 다시 봤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악플이 많이 달려있던 것 같던데. 아니 라이브는 달랐어요. 저는 지난주 방송 역시나 MBC 편파적이구나. 왜요? 제가 굉장히 선방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를 굉장히 초췌하게 그려놨더라고요. 썸네일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광화문 집회가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신승리 아니에요 정신승리? 네, 온 동네 그 광화문의 그 옥상을 개방해 주시는지 그 사진이 참 잘 나오더라고요. 네, 소초동과 다르게. 그 근처에 언론사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집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방토왕! 자, 오늘 주제는 지난주 방토왕 제가 진행해 볼 텐데요. 홍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2014년 홍콩에 우산혁명이 있었고 지금 올해 또 홍콩 송환법과 관련돼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콩 시위가 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은 어떤지 또 우리 사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콩 시위는 사실상 홍콩 분들 중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좀 자치적인 국가를 만들고 싶고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 단체들이 있었고 2014년도 그 우산혁명으로부터 뭐 시작되었었던 그게 이제 발화선이 됐었던 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시위는 중국 본토로 홍콩에 있는 어떤 범죄인을 송환하는 범죄인 송환 범죄인 인도 송환법 맞나요? 네, 범죄인 인도 송환법 같은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이 주도로 시위를 열었고요. 캐리림 장관이 그 송환법을 이제 취소하겠다, 걷어들이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시위대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얼마 전에는 쇼핑몰에서 독립 자치정부를 우리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읽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지금 이 우산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그다음에 그 홍콩 시위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점 더 많은 시위 그다음에 들이 격화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만 더 많은 피가 흘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설명을 조금만 더 부연을 하자면 사실 홍콩 시민들 같은 경우는 행정장관 직선제를 계속해서 요구해오고 있죠. 본인들의 지도자를 직접 뽑고 싶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말씀하신 범죄인 인도 송환법이 화제가 됐고 캐리람 장관이 거두긴 했습니다만 이후에도 또 복면금지법, 시위할 때 마스크 쓰지 마라 이런 법안을 들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홍콩 시민들을 자극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는 이제 특정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홍콩 시민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자치권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의 그 싸움, 이제부터 서막이 제대로 올랐다 이런 인식에 동의하게 되고, 제가 외국에서 홍콩 친구들을 만나면 절대로 차이나에서 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I'm come from Hong Kong. 꼭 이렇게 홍콩 출신임을 명시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태어나고 자랄 때부터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란 홍콩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정부, 중국 사람들 간에 절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뿐이고, 이 시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홍콩 시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인권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은 유독 홍콩 시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요. 그거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하는 건. 어쨌건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홍콩 시민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우산 혁명부터 거슬러 올라갈 것 같은데 97년 이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20년 후에 그러니까 2017년에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당시 약속했었던 중국의 지도부가 지금의 중국 지도부가 다르고 그리고 중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분열해서 나라가 망한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자치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간섭이나 강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1194명의 간선제,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꾸려서 그 중에 일부만 투표를 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만 그 중에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장관 될 수 있는 150명 정도 중국 본토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150명 중에 고작 출마했었던 사람들 몇 명 안 되는데 두세 명을 중국 본토에서 지정을 해서 출마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출마했었던 사람이 캐리람 현 행정장관과 존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6만 5천 명 정도 대상으로 홍콩 시민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91% 정도 존청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중국 본토의 입김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1194명 중 777명의 그러니까 과반을 훨씬 넘는 사람들의 선거인단을 통해서 캐리람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홍콩 주민들이 이제 직선제를 원하고 본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중국 본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중국은 홍콩을 놓아주기 싫고 그리고 찢어지는 것이 싫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언젠가 한 번쯤은 해결하고 세게 붙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주변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 본토에 대해서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왜냐면은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내정 간섭이다 이 네 글자만 얘기하면은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 또는 다른 나라의 우려 표명을 적절하게 전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NBA 사태를 보더라도 중국에 가지고 있는 막강한 자본이 다 끊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는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분명히 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비겁한 변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얘기 못할 게 수두룩하죠. 아무도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다음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87년 민주화 운동과 또 광주의 역사와 여러 가지 우리 민주화 운동을 이뤄내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민중들의 피가 흐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심정을 알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서사를 이어받은 대통령이기도 하죠. 이제 그러한 대통령이 그러한 정부가 그러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이 홍콩 사태에서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과연 그 뿌리가 무엇인가 본인의 뿌리를 잇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달라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이 회피카드 이런 건 없나요? 국민색당은 홍콩 시민을 지지합니다. 저희가 지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죠. 아무 말을 안 하고 있고 남의 나라 문제라서 내정 간섭이라서 말을 못 한다면 우리가 남북 문제, 북한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엄청 요청하잖아요. 네. 김정우 위원장이 내정 간섭이라 말하면 아무 말 못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구상 반대편에서 여러 전쟁이나 기아, 난민이 발생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류애적 관점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국제사회의 정신입니다. 정말 비겁한 변명이다라는 실미도 대사를 들려드리고 싶고요. 이 홍콩 문제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촉발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홍콩 코앞에 중국의 정규 군대가 들어와 있고 중국 공산당의 공식 SNS에 무장훈련을 하는 살벌한 사진들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 중 일부가 이 빈백건이라고 하죠. 총알에 맞아서 눈이 실명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얼마 전에는 가슴에 총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정확한 안위를 제가 모르겠는데 자칫하면 정말 많은 피가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강한 압박을 가해야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국제사회의 눈치가 무서워서라도 군대를 투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집권당인 민주당이 중국 정부를 향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기억나시죠? 대국인 중국의 꿈에 함께하겠다. 중국몽. 저는 이런 식의 이 척박한 민주주의와 인권의식 나한테 도움될 때만 인권 부르짖다가 막상 정말 인권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입을 싹 닫는 이러한 모습에서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건 국제적인 외교적인 조국 사태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렇진 않을 거라고 아까 답장해 주셨는데 그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인류애적 관점이 있는데 그러면 왜 제주도에 난민 들어갈 때는 그렇게 보수층에서 인류애적 관점이 아니고 배척하시고 그러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인류애적 관점도 지키지 않았던 보수가 과연 다른 나라에 대한 인류애적 관점을 가지자 이런 것들이 과연 먹힐 수 있을지. 녹색당 난민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죠. 그렇죠. 아, 이건 좀 다르네요. 저희는 일반적이죠. 저는 난비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무슨 뭐 성추행이 늘어나니 뭐 날로 먹니 정착금이 국민의 혈세니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다가 옆에 나라에서 피를 흘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큼이나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4년에는 현 정권이 아니었어요. 2014년 우산혁명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우산혁명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유수호를 하자라고 하는 김문수 전 경기도의사, 페이스북에 연일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닫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 당시 김문수 도지사 입 닫고 있었습니다. 동행했거든요, 김무성 대표와. 그 당시에는 입을 닫고 계시다가 지금 자기가 집권 여당이 아니라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 무슨 뭐 민주주의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왜 본인 때는 얘기 안 하시고 지금은 얘기하시느냐, 이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현재 보수 정당이 집권 여당이고 보수 정권이 대통령이 하더라도 저는 쉽게 그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핵꿀밤 한 대를 경제적 보복 조치를 맞으면 정말 국민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물론 홍콩의 인권 중요하고 저는 민주주의 수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이지 그걸 완전히 외면하고 배척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여당일 때 훨씬 더 많은 어떤 뭐 책임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발언에 대한 뭐 조심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촛불혁명 이후로 시민들이 뽑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당일 때 야당일 때 계속해서 말 바꾸고 마스크 바꾸고 하는 정치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아직도 망했죠. 네, 한국당이 지지율이 이 정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겁니다. 저를 가리키지 말아주시네요. 네, 레드가 아직도 답이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주었고 지금도 지지를 응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자꾸 옛날엔 어땠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랬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변명에 불과한 거죠. 저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친중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 전승절에 미국에서 조야에서 다 말렸는데 같이 올라갔던 거. 그 이후로 스텝이 꼬이면서 뭐 사드 사태 등을 초래한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정권의 책임자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 광주 정신, 촛불 정신 이런 계승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이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침묵한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시진핑 주석 욕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류애적 관점에서 홍콩 시민들 평화롭게 이 시위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간단한 논평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서는요, 우리 국익에 저해가 되건 말건 하고 싶은 소리 다 합니다. 민주당 뭐 특위 같은 데 보면 뭐 일본이랑 국교 단절하자는 최재성 의원 같은 사람도 있고 미국 상대로도 반미 세게 합니다. 그거는 국익에 도움이 돼서 반미하나요? 그런데 유독 중국을 향해서만 고개를 조아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NL이나 PD 등의 뿌리 깊은 이런 친중 사상, 운동권의 친중 사상, 그 정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향해서만 유독 이 동생 노릇을 하려는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지우기 힘듭니다. 와, 이건 엄청난 폭탄을 지금 이거 아니에요. 던졌어요. 아니 86학번이 80년대 학번이고 중국이랑 수교한 게 90년대 초반인데 무슨 친중입니까? 아니 반미의 어떤 그 당시에는 핵심 대안으로 중국을 많이 하는 게 운동권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박지원의 열아일기도 아니고 무슨 친중입니까? 전혀 무관한 중국몽. 겁니다. 중국몽. 아니 그리고 진짜 일본과 미국과는 좀 다르죠. 이게 일본이 무슨 뭐 오키나와를 강제로 탄압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공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세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상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NBA에서 구단주 한 명이 이제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라고 했다가 중국 후원사 25개 중에 18곳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CCTV가 NBA 중계를 하루아침에 그냥 끝내버렸고, 경상이라는 아저씨 나와서 막 유감을 표명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 민주주의 혁명을 뭐 지지한다라는 그 간단한 멘트가
시진핑 너 싫어로 이렇게 국회에서 하는 그런 시진핑 아저씨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고 전 세계 그 어떠한 나라도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총대를 맸다가 그 총알만 국민들이 다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사실관계 확인만 한번 해주세요. 네, 근데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이나 혹은 중국의 태도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우려를 표했고요. 그것은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나 혹은 아니면은 그 뭐 독일이나 많은 나라에서 유럽권 나라들에서 그 중국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많은 폭력으로 되지 않도록 비인도적으로 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거나 혹은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입장 정도라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강한 입장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폭력적으로 뭐 억압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홍콩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정부를 따로 나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당 안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당을 오늘 내기하든가 논평을 내기하든가. 근데 그 정도의 강한 입장은 다른 정당이 내더라도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인권이라도 지켜달라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중국이랑 전면전을 벌이라는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요. 최소한 이런 폭력 진압에 대한 우려 정도는 표할 수 있지 않은가. 너무 유독 중국을 향해서만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 자존심에도 상처가 되지만 정말 그동안 부르짖었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와는 상반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때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용한 건가? 이런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저는 정말 외교적 조국 사태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말 많이 하다가 나한테 불리해지면 이렇게 바로 싹 입장을 바꾸는 거 이거 외교적 조국 사태입니다. 네. 외교적 엘리트 사례라고 하는 건지 외교적으로 키가 크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만에 하나 상황을 좀 가정해야 된다. 지금 이제 아그라망에 나와서 주미대사라고 하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됐죠. 이수혁 전 의원이 했던 말이 외교는 이제 아트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 한마디 실수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전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말 한마디 실수했다가 김대중 정권에서 그냥 사표를 쓰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외교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그런 인권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그리고 아무리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이유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상대편에서 이상하게 받아서 뭐 무역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나온다. 그랬을 때 진짜 국민에게 피해가 왔다 하면은 보수 정권에서 보수 정당에서 또는 다른 정당에서 이거 대통령이 경솔하게 말해서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솔하게 말해서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느냐. 왜 문제는 정당에서 정부에서 저질러 놓고 피해는 국민이 봐야 되느냐. 덤터기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뭐 길게 이 얘기를 끌어가기에는 너무 이렇게 팽팽한 것 같고요. 너무 저는 놀리네요. 팽팽해요. 저는 너무 조심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잘 내는 것이지 안 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에서 논평을 내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뭐라고 했냐면 네. 제가 썼거든요. 그 논평 너무 잘 썼어. 서문 항상 제국주의에 의해 수탈당한다라고 썼어요. 제국주의 연표를 쓰면 바로 핵꿀밤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동북아시아에 그런 역사들을 지닌 섬이 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선 제주도가 그랬고 일본에선 오키나와가 그렇고 타이완이 그렇고 각각 각 정부 혹은 다른 제국주의로부터 학살당한 경험들이 있어요. 지금 혹시 홍콩에서도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녹색당은 홍콩의 시위를 지지한다. 이 얘기를 제가 쓰고 일본 녹색당, 대만 녹색당, 홍콩 녹색당과 함께 공동연맹에서 넣습니다. 한번 다들 읽어보세요. 녹색당 제국주의네. 다른 나라랑 지금. 나 지금 감동받았잖아. 나 지금 감동받았잖아. 소름 돋은 거 봐. 서문 제국주의의 소름이 얼굴로만 돋은 거 같아.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소름 돋았어. 좀 아프기도 하고요. 홍콩 시민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로. 제 홍콩 친구들이 또 많거든요. 학교 다닐 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이 시위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전 7월에 홍콩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좀 위험한 시기였는데 그런데 원래는 굉장히 활기가 넘쳤던 홍콩 도심이 뭔가 좀 꽉 눌려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그때도 받았고요. 군데군데 문을 닫은 상점가도 굉장히 많았고 사실 우리가 홍콩 시위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가 말을 하지 않느냐 이 문제 많이 이야기했다면 사실은 정말
이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홍콩 시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홍콩이 중국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이 자꾸 욕심내서 이 거위 배를 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두고 장관 정도만 마음대로 뽑게 해줘도 중국에게 얼마나 많은 부와 또 좋은 이미지를 선사해주는 곳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친문 스피커인 블루창석은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원래 저는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한창 이제 국내 이슈가 크기 때문에 당에서 이제 당론을 정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알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송에 나오고 있는 오늘 오후에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확실합니까? 지금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너무 막 던지는 것 아니, 같은데 오늘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거의 반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년이 입장 지나지 기재. 않았어요. 언제든 반년이 지나지 언제든 않았어요. 써질 것이다. 분명히 오늘 오후에도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청년이 단톡방에서도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정부 차원의 입장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복면 시위를 금지한다. 홍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복면 시위를 금지한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면 금지법은 당연히 전 제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몇몇 나라에서 뭐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복면 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은 다른 맥락에서 이 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를 중심으로 한 단체인 KKK가 뭐랄까요 막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이제 복면을 벗도록 하는 복면금지법이 제정되었다거나. 근데 지금 예를 들면 홍콩에서 나오고 있는 복면금지법의 이야기의 맥락은 차별이나 뭐 소수자 혐오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복면을 벗겨서 체증을 하고 시위대가 여기에 참여를 했었으면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면금지법이 그 맥락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사용될 것이 이미 뻔하고 민주주의를 매우 침해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수 정당에서 복면 금지법 약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때 반대했던 정당 더불어민주당 강하게 반대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시민단체들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라 그러셨죠? 참 잘못했죠. 네, 저는 IS가 따랐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게 안 IS 좋아해요. 같다고. 백남기 노님께서 거죠. 사망하신 그날 뭐 피눈물이 그, 납니다. 네. 진짜 그때 저의 발언 민중 총궐기 시간입니다. 시위 때 저의 발언 네, 시간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최고 실세인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에 서울대 학생들 집회에서 복면 쓰고 나오지 마라, 마스크 쓰지 마라 했어요. 이게 바로 중국 시위와 홍콩의 복면 금지법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유시민 장관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필요하면 또 쓸 거잖아요. 그럼요. 같이.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 그것까지 정권을 부정하지 잡고 있는 않겠습니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도 실수를 한 게 정권을 잡고 있으면 시위가 싫고 시위대들 폭력행위 체증하고 싶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기고 싶어해요. 야당에서는 복면 쓰고 싶어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유시민 이사장도 입장을 낼름 바꾸잖아요. 서울대 학생들 복면 쓰지 말라고. 이건 참 정권의 유불리 차원이 아니라 인권의 차원 또 집회 시위의 자유 차원에서 억지로 복면을 벗기게 하는 법안은 굉장히 특수한 그런 인종차별 사례라던가 무장 테러가 의심되는 이런 사회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면이 허용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블루창석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한번 반론할 수 있습니까? 반론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복면을 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당당하면 왜 복면을 쓰고 나오냐 이런 식의 이제 논지였어요. 그게 바로 캐리람 행정장관의 논리 아닙니까? 말은 당당하면 다르고 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 어쨌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MBC 아니겠습니까? 복면광의 방송사에 와서 야, 어떻게 복면을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면 쓸 수 있고 자신의 얼굴을 충분히 가리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홍콩에서도 복면을 쓰고 나오든 뭘 하든 가발을 쓰고 나오든 또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든 뭐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그 집회에 왜 참여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무궁화 열차 이후로 더 뻔뻔해지시고 더 말주변이 드러나셨어요. 자, 대단하십니다. 네. 뭐, 칭찬하려고 카메라 들었어요.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복면 금지법 자체도요. 제가 봤을 때는 홍콩 시위의 지속성의 어떤 하나의 동력일 뿐 본질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고 홍콩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보다 확실한 자치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캐리람 장관 같은 경우도 이 범죄인 인도 성환법을 거둔 다음에 다시 복면 금지법을 던진 건 정치적으로 홍콩 시민들을 계속 자극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홍콩 시민들, 홍콩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일부러 캐리람 장관이 부추겨서 중국 정부의 정규 군대가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공명금지법 던지는 게 정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제 좀 시위가 잦아지는 국면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우리가 굉장히 지금 웃고 떠들고 있지만 우려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홍콩을 예의주시하면서 피가 흐르지 않도록 계속 연대하고 지지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국면 같습니다. 공명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그 금지법을 피하면서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생각난 게 있는데요. 그 진보 성향의 기자인 주진우 기자 있지 않습니까? 진보 성향의 시사인 기자였죠. 조국 장관처럼 머리를 길러서 앞머리를 이렇게 그분들 앞머리를 굉장히 이렇게 내리고 다니잖아요. 눈을 반쯤 가리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주진우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공명금지법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고소하시려나? 그 정도 되면 김어준 씨 정도 돼야 가려지지 않을까. 주진우 씨는 너무 약간 단발 느낌이라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지우고 머리카락에 아무것도 안 바르면 사실 잘 못 알아봅니다. 그 정도 말고는 이렇게 뭐 머리카락 가리고 이런 거는 웬만하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스크 쓰는 건 또 안 됩니까? 그것도 복면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도 복면으로. 정신을 좀 차리고 방송을 하세요. 마스크 여기 입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조커입니까? 그런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마스크를 쓰든 뭘 하든 어차피 걸린 사람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복면 자체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어해야 되지 뭘 해서 이제 막는 방법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근데 홍콩에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빔 프로젝터를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모자처럼 이렇게 쓴 다음에 빔 프로젝터 여기 달려요. 그 다음 빔이 여기 쏴져 얼굴에 얼굴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아, 레이저를 자기 얼굴에 쏘는 거예요? 쏴서. 그거 보셨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시각에 좋을까요? 시력을 바로바로 떨어질 수 있는. 아니 퍼포먼스 같은 거죠. 과연 복면금지법을 제정한다 그래서 그 법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항하여서 홍콩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재미난 실험들을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을 따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리는 것도 있고. 제가 다음번에 해서 오겠습니다. 저 이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공권력이 어떤 식으로 시위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규제하려고 해도 그럴수록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시위의 동력은 더 살아나는 셈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시민들이 모일 때, 예를 들면 광화문 같은 곳에 많이 모일 때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하려고 해야지 그걸 막 억누를수록 시위는 더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홍콩에서도 증명이 되는 것 같고 국면에서 광화문으로 갑자기 한 가지 지금 홍콩 시위대 요구 중에 하나는 이 시위 때문에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되거나 처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시위대를 향한 처벌을 취소하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구이고요. 그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조슈아 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이제 미성년자 때 우산혁명 했다가 올해 수감되었다가 지금 다시 또 홍콩 시위 앞장서고 있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경찰이 덮쳐서 벤에 태워서 끌려갔다가 나왔거든요. 곧 있을 홍콩 선거에 또 출마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길 걸어갔다가 제가 문재인 정부 좀 비판했다고 막 벤에 실리고 하면 그럴 리는 없죠. 얼마나 공포스러운 그럴 리는 일입니까. 없죠. 제가 요새 밤길을 잘 못 걸어다녀요. 그런 만큼 가끔 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시대가 얼마나 제가 어디 끌려가면 다 물류창수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홍콩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공포 속에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 더더욱 침묵할 수 없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각종 채널을 통해서 댓글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홍콩 시위대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하니까 민주당은 침묵해도 우리는 침묵하지 맙시다, 여러분. 네. 그 해시태그로 We Support HK라든지 굉장히 많은 해시태그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트위터 이런 걸 언급해도 되나? 페이스북 같은 데에다가 함께 해시태그를 달아주면서 그 지지 선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실제로 홍콩 시민분들한테는 해외에서 그러한 반응을 보여준다는 것이, 관심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으로서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언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모쪼록 홍콩 시민들이, 저는 홍콩은 영국의 것도 중국의 것도 미국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홍콩은 홍콩 시민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홍콩 시민의 인권, 자치권을 저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콩 시민의 권리가 보장받는 그 날까지 한국에서도 함께 잘 같이 협력해서 잘 걸어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꼭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는데 중국이 깡패짓을 해도 너무 하잖아요. 우리 사드 보복 때도 그렇고 지금 NBA 같은 경우 광고 끊어버리고 온갖 협박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홍콩 시위, 홍콩의 어떤 민주화 요구, 자치제 요구를 우리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한번 관철시키지 않으면 중국은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들의 경제력이나 인구수, 군사력을 앞세워서 동네 깡패 노릇을 계속하고 다닐 겁니다.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하나 두고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사드 때 한번 피를 봤잖아요. 네.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온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중국 정부와 시진핑 주석에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양반아 라는 메시지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이번에 홍콩이 굴복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굴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굴복하고 싶은 걸까요? 중국 몸을 뿌자는 것, 중국에게 굴복하겠다는 뜻인 걸까요? 참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조시아 왕한테 같은 벤이 레드 해찬지 앞으로도 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저도 사실 동의하는 편입니다. 동의하고 이 논리에 대해서 진짜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홍콩이 무너지면 또 저는 바로 옆에 있는 대만이 또 언젠가 무너질 수가 있고 그게 또 주변 인접국에 다 퍼져나갈 수 있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곧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업로드 전에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분명히 여기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대변인은 아니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허위사실 유포로 블루창석 고발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저희 매주 방송을 하니까 방송 시작할 때 항상 이걸 확인할까요? 이번 주는 과연 민주당이 높여 좋다. 됐는가? 내는 그날까지 확인. 방송아 하나, 둘, 셋. 짜잔. 지혜님 투표. 일단은 녹색당 차원에서 전 세계 민족 국가와 함께 발맞춰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민주당이랑 뭐 협약 맺은 정당들이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녹색당처럼 이렇게 끈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끈끈하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진짜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지혜님을 선택했어요. MBC 복면가왕 화이팅. 복면가왕 출연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떨어집니다. 복면가왕 꼭 출연하게 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MBC 복면가왕 화이팅 하십시오. 네. 저희 그 세트장에서도 방송 한번 해보면 공명 쓰고. 네, 저는 레드 해찬님이 벤을 타고 가는 것을 그렸습니다. 벤에 타여지는 이 위협 속에서도 방송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레드 해찬님 뽑았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네. 저는 그린지에 뽑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홍콩 독립 이런 이야기를 아주 과감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속이 시원해서 뽑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와중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은 중국 공산당과 정책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정말 민주주의에 관심이 1도 없는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걸 또 양정철 원장이 자랑하고 있거든요. 이 녹색당만 못한 정당이 지금 수권 정당이 되어 있는 이 암울한 현실에서 이 그린지혜님을 뽑았습니다. 이 전쟁 중에도 휴전 협정을 하려면 아무리 싸우고 있는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을 맺었지만 51년부터 휴전에 대한 협정을 논의했어요. 그렇게 대놓고 싸우고 있는 사람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 MOU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들 알고 있지만 MOU는 그냥 MOU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럼요. MOU보다 중요한 건 벤입니다. 이 홍콩 시민들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 와중에 네. 중국 공산당과 MOU를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방토왕 감사드립니다. 벤토왕. 네, 벤토왕이 됐어요. 저희 복면가왕에 출연하는 그날까지 방토왕을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홍콩 시위대 더 이상 더 큰 피를 흘리지 않고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부디 원하는 뜻을 잘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홍콩 시민들의 싸움을 한국 시민들이 그리고 또 한국 정치권이 응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